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응우레터의 응우입니다. 1월 28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 출시로 인해 기술주 중심의 거품 붕괴 우려 속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 발표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기술주에서 약 1조 달러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테슬라는 BMW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된 유럽연합이 관세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주가가 스포티파이와의 다년간 녹음 음악 및 음악 출판 계약 체결 소식에 따라 급등했습니다. 보이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회사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비핵심 사업 매각을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딥시크는 최근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서버 과부하를 겪었으며 여기에 더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기존 R1 모델로 인한 열풍 속에서 두 번째 오픈소스 모델인 야누스 프로 7B를 출시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 R1을 발표하며 낮은 개발 비용과 높은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R1 모델 발표와 관련된 기술주 매도세 속에서도 약 3%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증시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 출시로 인해 기술주 중심의 거품 붕괴 우려 속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딥시크의 AI 모델은 높은 비용 없이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차지해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엔비디아는 17% 폭락하며 단일 종목 기준 사상 최대의 시가총액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각각 2에서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1.46%, 나스닥 지수는 3.07% 하락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1% 급락해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소비재 및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 덕분에 0.65% 상승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3%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의 과도한 거품 붕괴 우려가 있지만 딥시크와 같은 새로운 도전 기술이 AI 투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 발표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기술주에서 약 1조 달러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딥시크는 600만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개발된 저렴한 AI 모델을 공개했으며 이는 오픈AI와 같은 고가의 경쟁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딥시크의 모델은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16% 급락하여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ASML과 같은 유럽 반도체 주식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AI 관련 주식은 상승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은 미국 기업들의 AI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으며 더 적은 자원으로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더 고급 GPU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BMW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함께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된 유럽연합이 관세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10월 반보조금 조사 이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테슬라에 적용된 관세율은 7.8%로 다른 경쟁사보다 낮았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소송기한 마지막 날에 CJU 하급법원인 일반법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평균 18개월간 진행되며 항소가 가능합니다. BMW, 중국 제조업체 비아기, 지리, 상하이 자동차와 자동차 업계단체 CCCM이도 이후의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EU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한 이후의 콘텐츠 규제 조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주가가 스포티파이와의 단연간 녹음 음악 및 음악 출판 계약 체결 소식에 따라 급등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스포티파이의 미국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의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와 UMG 간 직접 라이선스를 설정하며 아티스트가 청취자 참여에 기여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트리밍 로열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아티스트와 작곡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유료 구독 티어, 음악과 비음악 콘텐츠의 번들링, 홍보한 오디오 및 비주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회사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비핵심 사업 매각을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잉의 CEO 켈리 오트버그는 상업용 항공기와 방산 시스템을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며 비핵심 사업은 회사를 분산시키는 요소로 보고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매각 대상으로는 보잉의 제프슨 내비게이션 유닛 부품 유통 사업, 록히드 마틴과의 의성 발사 합작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의 경쟁 심화, 기술 인력 부족, 운영 문제 및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보잉은 최근 몇 년간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및 노동 파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최근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서버 과부하를 겪었으며 여기에 더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딥시크는 회원가입을 중국 내 휴대폰 번호 사용자로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 제한이 언제 해제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기존 R1 모델로 인한 열풍 속에서 두 번째 오픈소스 모델인 야누스 프로 7B를 출시했습니다. 이 멀티모달 모델은 허깅 페이스 플랫폼에 공개되었으며 통합 이해와 생성 능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딥시크는 야누스 프로 7B가 이전 모델들을 능가하며 특정 작업에 특화된 모델들의 성능을 따라잡거나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오픈AI의 달리3와 비교됩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 R1을 발표하며 낮은 개발 비용과 높은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AI 및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대규모 매도세에 휩싸였으며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는 17% 하락하며 기록적인 시가총액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딥시크는 약 560만 달러의 비용으로 오픈AI와 비슷한 수준의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의심하며 실제 사용된 칩과 개발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딥시크의 모델이 훌륭한 AI 발전이라고 평가하며 AI 모델 실행 과정에 여전히 엔비디아 GPU가 대량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사 제품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딥시크의 성과는 AI 기술 개발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메타와 오픈AI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은 막대한 AI 관련 투자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AI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AI 사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AI가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R1 모델 발표와 관련된 기술주 매도세 속에서도 약 3% 상승하며 선방했습니다. 애플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오픈AI 같은 파트너사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CFO 루카 마이스트리는 자체 데이터 센터와 일부 외부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모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에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메타는 600억에서 65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왬시 모하는 딥시크의 기술이 AI 비용을 낮추면 스마트폰 및 PC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애플이 장기적으로 AI 통합 스마트폰과 AR 글래스를 통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애플에 대해 매수 등급과 $253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